친박 쪽에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네. 이제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라. 네. 그러고 입당해라 이런 주장을 한 거라면 그게 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그 정치적인 목적이 사실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거를 파악한 간파한 네. 쪽에서 이제 정계 은퇴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아무리 감정적으로 싫더라도 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네, 뭐 그렇죠. 예, 마치 68 혁명의 슬로건처럼. 네, 그 뭐 그만둘 리가 없을 테고요.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우선 김무성 대표의 계산은 뭘까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그냥 네. 아유 그동안 잠깐 나갔다 왔어. 같이 다시 즐겁게 지내자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복당파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내 비박 세력들, 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네. 그 블럭을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당권 도전에 나서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저는 참 흥미롭게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것은 대선 때 이은재 의원이 선도 예.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그렇죠. 갔고 그다음에 12명 의원이 또 가려고 하다가 한 명 황영철 의원이 또 급하게 돌아왔어요. 예. 바른정당으로. 예. 예, 그것은 20석 이라는 원내교섭단체 네, 그렇죠. 의석수랑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노룩 패스라는 거는 후에 공항에서 나오는 노룩 거지만 패스. 예, 김무성의 혹시 노룩 패스가 아닌가 의원들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보지 않고 던져주는 그냥 네. 알아서 가는 것처럼. 일단 미리 건너가 있어라. 예.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까지의 탈당 행렬이 굉장히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했던 그 2차 그 나간 조 이미 9명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예.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12월 달에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될지 약간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소위 말하는 비박 팀에서는 김성태 의원을 지금 이제 밀려서 원내대표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구 친박 팀에서는 이제 홍문종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원내대표 경쟁을 예. 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쟁에서 이제 고양이 손이라도 하나 못해야 되는 겁니다. 의석수 하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긁어서 이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명분과는 관계없이 예, 왜냐하면 뭐 날짜를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당장 선거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이 하더라도 예. 지난번에 13명 탈당할 때도 드러났지만은 기본적으로 우선 가면 친박이 면박 주기 하면서 뭐 윤리위 넣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입당 자체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 절차 다 감안해가지고 그럼 원내대표 뽑기 한 달 전에 무조건 이제 시동을 걸어놔야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역산하다 보면은 11월 초에 이제 이런 탈당 러시가 일어난 거였죠. 그럼 이 양반들은 몸은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내내 자유한국당 일만 고민하고 그랬던 거네.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탈당하신 분들의 변해 보면은 예. 바른정당에서 우리가 하려 했던 시도들이 뭐 성공적이지 못해서 지지율이 예. 오르지 않아서 우리가 떠난다 이런 취지인데 아까 황 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뭐 근데 그렇게 당내 행사에서 제가 얼굴은 뵌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노력이라는 취지는 제가 절대 공감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섭단체 숫자 채워주신 것에 예. 오히려 고마워야죠. 그러니까 역으로. 예,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런데 그 11월 15일 이후에 탈당했으면 국고보조금은 좀 넉넉하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근데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다음 제가 한 가지 네. 그냥 그거는- 사례를 밝히자면 다음 예. 주에 결혼하는 저희 홍보팀 네. 관계자가 있습니다. 예. 당직자가. 그런데 예. 남의 결혼잔치에다가 완전 제밥 뿌려놨으니까 이제 그러네. 그거는 앞으로 두고 네.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 뭐 그거는-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다 하고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액땜한 걸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남의 결혼식인데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하시고 죄를 뿌린 거는 축의금이라도 보내세요. 이준석 최고위원인 것 같은데. 저는 가서 네. 축의금 내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럼 하여튼 예. 뭐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혼은 축하드리고 예. 그 뭐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뭐 예. 잘 결혼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그래야죠. 예. 예. 다만 그 이제 국민의당이란다. 저 바른정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명이서. 근데 이제 이게 한 2달 동안 속도만 을러대다가 이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연구돼 있긴 한데 예. 당장 이제 땅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제 사람 좀 당황하는 모양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전당대회 13일이죠. 예. 오늘 이제 토론도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당대회 13일은 문제 없이 치러집니까? 뭐 저희 모바일 투표 형태로 할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뭐 무리 없이 치러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유승민 뭐 지금 출마자 수가 지금 이제 확 줄었죠. 확 줄었기 예. 때문에 뭐 전부 다 당선이고 대표는 유승민 네, 의원이겠죠. 대표 얘기죠. 예. 대표는 유승민 의원 된다. 예. 유승민 의원은 그런데 어떤 자강의 그 정신을 전혀 지금 바꿀 생각이 없는 거고. 뭐 자강을 하려고 했는데 자강을 11명으로 할 생각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목표 수정이 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려고 할까요? 우선 지금 이 탈당 사태의 여파가 어떻게 작용할지 우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치사에 보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남들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른정당은 이미 예전에 13명 탈당할 때 한번 그 부스터 효과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대선 끝난 다음에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선거 때까지만 딱 부스터 받고 그 다음에는 사라졌거든요. 그 예, 선거가.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걸 또 살려내면서 뭐 당원들을 모으고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고심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김세민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바른정당. 이 4대강 쪽에 보면은 네. 역행 침식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죠. 아, 그건 또 뭔가요? 그 지방 하천에서 이제 강 본류로 예, 예. 이렇게 물이 합류되는 흘러들어오는데. 그 아, 예. 시점인데 이제 거기서 본류에서 깎여나가는 하천이 깎여나가는 예, 현상들이 예.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남아 계시는 11명 의원의 어떤 성분 분석을 해보는 예. 정치 화학보다는 정치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계속 깎여서 나갈 확률이 높다. 11명조차도 추가 탈당. 예, 이것은 이제 당의 성격을 떠나서 예전에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통합과 재분당 뭐 이런 예. 사태에서도 일어났던 건데 남아 있는 자강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통합파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죄송스럽지만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이제 쓸쓸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뭐 조언을 해드리자면 예. 사람을 잡지 못한다면 가치라도 좀 선명하게 가져가는 그래서 중장기적인 앞날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근데 진보 정당이 예. 중장기적으로 도모해서 잘 된 케이스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더 흐릿하게 뭐 잘 된 걸 추천해야지 그거를. 그렇다면은 통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논의를 이끄시면 그러니까 그 선명성이란 건 굉장히 뭐 이상적으로는 중요한데 네. 여기서 지금 바른정당의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초민이 정당으로 버틴다. 더군다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근데 지적을 좀 하자면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홍준표 후보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바른정당의 모습이 과연 네. 자유한국당하고 차별성이 있었느냐.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던 중부담 중복지 이 노선에 걸맞은 정책과 실천이 나왔느냐 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현실적으로 조언을 더 드리자면 유승민 의원도 사실 TK에서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재통합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기준을 정해놓고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까지 할 경우에 더 늦은 시점이 아닌 네. 적당한 시점에 합류해야겠다. 이 기준을 좀 스스로는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혹시 이미 세워진 거 아닌가요? 대외적으로도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하면은 우리도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다. 이건 천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천명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인식이 좀 다른 것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에 대한 청산.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제명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친박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카르텔을 깨는 게 중요하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홍준표 대표 체제 자체도 봤을 때는 이건 청산의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게 네. 하태경, 네. 유승민 두 분 공이 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홍 대표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저런 형태의 보수는 답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양쪽 다 지도부 내려놓고 통합 전당대 하자는 이야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걸 홍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낮죠. 홍 대표가 어떤 외부의 다른 일 때문에 어떤 대표를 사퇴하는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기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마 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고려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태경 의원은 아까 인터뷰하는데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보수 대통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죠. 그냥 아예 못을 받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태경 의원님 오히려 사석에서는 말이 그렇게 안 세신데 이 라디오만 잡으시면 무대 이게 체질이신가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선명성을 갖고 살아남든 네. 버텨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우선 저 진짜 이 주제를 네. 돌리기 전에 그럼 저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자강파 중에 완전 자강파니까 그럼 내일 보궐선거도 있고 예. 지역구 열심히 현재 준비해야죠. 뭐 흔들림 없이
저는 근데 사실 뒤집어 말하면요. 예. 제가 한국당에 가는 것도 뭐 자연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예. 오히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근데 별로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한 동일한 이유로.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예전에 새누리당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뭐 비대위 혁신 이런 거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그러면은 노선을 추구하는 노선이 내가 생각했던 보수 정당의 노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안 끌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점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회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니 뭐 그 의원님들이야 어차피 현역이시고 이제 뭐 정치를 이제 하셔야 예. 되니까 다음 임기에도 했지만 저는 앞으로 30년은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 뭐 여기서 각도 1도만 잘못 틀어도 그게 나중에 30년 뒤에 가면은 확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각도 잘 재서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정치라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한번 각도를 잘못 쟀어도 또 좀 있다가 조용히 또 각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그 각도 잘못 잡았다가 우왕좌왕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당 역사에 보면은 통합에 응했다가 네. 안에서 다시 싸우고 좀 규모를 갖춰서 다시 깨고 나오는 사례들도 예, 있어요. 예. 아, 정의당도 사실 그랬던 거고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또 안철수 예.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통합한 다음에 다시 깨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혹시 참고하실 약간 의향이 있다면 아니 저는 아까 참고로 그래서 이제 하십시오. 가장 특이해진 네. 재미있는 지점이 언제일 거라면요. 네. 아까 12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마 예상되는 그 매치업은 홍문종 의원 대 김성태 의원인데 네. 김성태 의원이 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그건 또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그거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가 일반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 후반기 연구성을 앞두고 하는 원내대표 선거라는 그죠. 거는 그건 중요한 거죠. 상임위 배정을 그 사람이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같은 것도 협상할 때 그 사람이 하게 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밑으로.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 정치 되게 중요하고 그거 지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정치는 다 열려 있는 거죠. 자, 그 비슷한 일을 벌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요즘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자꾸 그 바른정당도 그렇지만 국민의당 안에서도 호남 중진들 사이에서 안 대표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오래전부터 대표가 이번에 될 때부터 사실은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당내에서 박지원 의원뿐만이 아니죠. 저희 인터뷰할 때도 여러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참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호남 중진들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통합 상대가 먼저 분열해버린 뭐 그런 예.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혹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유승민과 손잡는 것과 예. 김무성까지와 손잡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대중적 이미지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은 물론 통합은 하지 않겠지만 안을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연대연합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바른정당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바른정당 좀 수는 적어졌지만 예. 손잡기에는 더 용이해진 건 아닌가. 네. 용이라기는 것은 좀 선명성이 좀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분이 있어 보이는 그냥 이합 집산이 아니라 네. 비교적 공통점이 더 있는 쪽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3당이라는 다당제라는 명분 또 같이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통합에는 뭐 호남 중진들은 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결국은 국민의당도 좀 갈라서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안철수 대표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몇 명이나 따라올까요? 그 방정식이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의원 수가 11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또 다시 교섭단체 만들면 9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예. 대표가 9를 모을 수 있냐 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 수도권계 의원들 보면은 뭐 보면 김성식 의원, 이현주 의원, 예. 그다음에 뭐 최명길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이찬열 의원 정도.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지사 계열이기 때문에 네. 실제 다 따져 보면은 비례 제외하고는 한 지금 7, 8명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야, 또 아슬아슬하네. 이게 또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정현 대표랑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도 참 오묘한 것이 이번에 11이라는 숫자가 바른정당에 그러네. 남게 된 것이 고 정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정치란 정말 오묘하고서 정말 알 수 없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혹시 호남 중진 말고 호남 출신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안철수와 같이 당을 만든 건데 안철수와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없을까요? 그분들 넣어서 아까 8명, 9명 말씀드렸죠. 아 그런 거예요? 그 초창기에 내 이제 여기서는 그보다 조금 많았는데. 수도권은 4분이고요. 실제로 예, 지역구 예. 의원이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거기서 몇 명 정도는 중간지대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안철수 의원과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정계 개편 속에서 같이 행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의외로 비례 많지. 그게 의외로 비례 지역구에서는 많죠. 그 특히 전남 지역 이런 쪽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선 직후에는 사실 주승용 당시 원내대표가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서를 꺼내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이제 민주당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한 네. 예, 역으로서의 어떤 노력 이것이면 족한 거지 진짜로 통합을 한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너지 안 날 것이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합리적인 전략 마인드가 있다면 국민의당을 깨가면서 예. 바른정당 자강파와 손을 잡는 것보다는 바른정당 쪽하고는 뭐 선거연대, 예, 예. 정책연대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대 선거에서 성패가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아마 호남 지지를 못 받으면 차기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호남 중진들이 저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좀 전전긍긍하겠네요. 그리고 속으로는 다독여서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속으로는 이걸 지금 겪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뭐냐면 내년에 무조건 보궐선거 나가가지고 또 원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안철수 한단 말이죠. 대표가 사실 측근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이제 원외 대표가 된 시점부터 솔직히 원내 돌아가는 사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지금. 면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회가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그 두 분 다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예. 대표도 그렇고 지금 원내에 진입해야 되는데 보궐에서 문제는 이게 이번에 보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한 예. 4-5개 정도 이제 나올 걸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한 지 없고 못 나가니까 노원 지우고 나면 이제 몇 개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송파 이런 데 나간다 치면은 거기는 또 홍준표 대표가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어쨌든 네. 경험이 있는 지역구니까. 거기 지금 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내년 보궐선거도 굉장히 치열한 이제 승부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야 그것도. 정말 그 송파가 그렇게 되면 정말 별들의 전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희정 지사도 또 지금 송파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 이제 또 이제 제가 있는 노원으로 밀려올 수도 있다는 밀려올 얘기도 수도 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세게 붙어야죠. 안철수 대표가 노원병으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 없을까요? 그게 이제 맹영유법이라는 걸로 막혀가지고요. 과거에 그게 자기가 네. 유발한 그 선거에 못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대선 끝난 다음에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선거 때까지만 딱 부스터 받고 그 다음에는 사라졌거든요. 선거가. 예.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그걸 또 살려내면서 뭐 당원들을 모으고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고심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김세민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바른정당. 이 4대강 쪽에 보면은 네. 역행 침식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죠. 아, 그건 또 뭔가요? 예, 그게 지방 하천에서 이제 강 본류로 예, 예, 이렇게 물이 합류되는 흘러들어오는데. 그 아, 예. 시점인데 이제 거기서 본류에서 깎여나가는 아. 하천이 깎여나가는 예, 현상들이 예, 예.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남아 계시는 11명 의원의 어떤 성분 분석을 해보는 예. 정치 화학보다는 정치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계속 깎여서 나갈 확률이 높다. 11명조차도 추가 탈당. 예, 이것은 이제 당의 성격을 떠나서 예전에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통합과 재분당 뭐 이런 예. 사태에서도 일어났던 건데 남아 있는 자강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통합파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죄송스럽지만 네,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이제 쓸쓸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뭐 조언을 해드리자면 예. 사람을 잡지 못한다면 가치라도 좀 선명하게 가져가는 그래서 중장기적인 앞날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근데 진보 정당이 예. 중장기적으로 도모해서 잘 된 케이스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더 흐릿하게 뭐잘된 걸 추천해야지 그거를. 그렇다면은 통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논의를 이끄시면 그러니까 그 선명성이란 건 굉장히 뭐 이상적으로는 중요한데 네. 여기서 지금 바른정당이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초민이 정당으로 버틴다. 더군다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일단 근데 지적을 좀 하자면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홍준표 후보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바른정당의 모습이 과연 네. 자유한국당하고 차별성이 있었느냐.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던 중부담 중복지 이 노선에 걸맞은 정책과 실천이 나왔느냐 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현실적으로 조언을 더 드리자면 유승민 의원도 사실 TK에서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재통합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기준을 정해놓고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까지 할 경우에 더 늦은 시점이 아닌 네. 예, 적당한 시점에 합류해야겠다. 이 기준을 좀 스스로는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그 같습니다. 기준은 혹시 이미 세워진 거 아닌가요? 대외적으로도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하면은 우리도
보수 대통합을 할 수 민주연합 통합한 다음 다시 깨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혹시 참고하실 약간 의향이 있다면 아니 저는 아까 참고로 그래서 이제 하십시오. 가장 특이해진 네. 재미있는 지점이 언제일 거라면요. 네. 아까 12월달에 원내대표 선거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마 예상되는 그 매치업은 홍문종 의원 대 김성태 의원인데 네. 김성태 의원이 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그것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그거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가 일반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 후반기 연구성을 앞두고 하는 원내대표 선거라는 그죠. 거는 그건 중요한 거죠. 상임위 배정을 그 사람이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같은 것도 협상할 때 그 사람이 하게 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밑으로.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 정치 되게 중요하고 그거 지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정치는 다 열려 있는 거죠. 자, 그 비슷한 일을 벌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요즘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자꾸 그 바른정당도 그렇지만 국민의당 안에서도 호남 중진들 사이에서 안 대표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오래전부터 대표가 이번에 될 때부터 사실은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당내에서 박지원 의원뿐만이 아니죠. 저희 인터뷰할 때도 여러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참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호남 중진들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통합 상대가 먼저 분열해버린 뭐 그런 예.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혹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유승민과 손잡는 것과 예. 김무성까지와 손잡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대중적 이미지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은 물론 통합은 하지 않겠지만 안을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연대연합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바른정당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바른정당 좀 수는 적어졌지만 예. 손잡기에는 더 용이해진 건 아닌가. 네. 용이라기는 것은 좀 선명성이 좀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분이 있어 보이는 그냥 이합 집산이 아니라 네. 비교적 공통점이 더 있는 쪽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3당이라는 다당제라는 명분 또 같이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통합에는 뭐 호남 중진들은 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결국은 국민의당도 좀 갈라서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안철수 대표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몇 명이나 따라올까요? 그 방정식이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의원 수가 11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또 다시 교섭단체 만들면 9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예. 대표가 9를 모을 수 있냐 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 수도권계 의원들 보면은 뭐 보면 김성식 의원, 이현주 의원, 예. 그다음에 뭐 최명길 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이찬열 의원 정도.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지사 계열이기 때문에 네. 실제 다 따져 보면은 비례 제외하고는 한 지금 7, 8명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또 아슬아슬하네. 이게 친박 쪽에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네. 이제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라. 네. 그러고 입당해라 이런 주장을 한 거라면 그게 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그 정치적인 목적이 사실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거를 파악한 간파한 네. 쪽에서 이제 정계 은퇴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아무리 감정적으로 싫더라도 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네, 뭐 그렇죠. 예, 마치 68 혁명의 슬로건처럼 네, 그거 뭐 그만둘 리가 없을 테고요.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우선 김무성 대표의 계산은 뭘까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그냥 네. 아유 그동안 잠깐 나갔다 왔어. 음. 같이 다시 즐겁게 지내자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복당파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내 비박 세력들 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네. 그 블럭을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당권 도전에 나서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저는 참 흥미롭게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것은 대선 때 이은재 의원이 선도 예.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그렇죠. 갔고 그다음에 12명 의원이 또 가려고 하다가 한 명 황영철 의원이 또 급하게 돌아왔어요. 예. 바른정당으로. 예. 예, 그것은 20석이라는 원내교섭단체 네, 그렇죠. 의석수랑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노룩 패스라는 거는 후에 공항에서 나오는 노룩 거지만 패스. 예, 김무성의 혹시 노룩 패스가 아닌가 의원들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보지 않고 던져주는 그냥 네. 알아서 가는 것처럼. 일단 미리 건너가 있어라. 예.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까지의 탈당 행렬이 굉장히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했던 그 2차 그 나간 조 이미 9명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예.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12월달에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될지 약간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소위 말하는 비박 팀에서는 김성태 의원을 지금 이제 밀려서 원내대표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구 친박 팀에서는 이제 홍문종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원내대표 경쟁을 예. 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쟁에서
이제 고양이 손이라도 하나 못해야 되는 겁니다. 의석수 하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긁어서 이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명분과는 관계없이 예, 왜냐하면 뭐 날짜를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당장 선거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이 하더라도 예. 지난번에 13명 탈당할 때도 드러났지만은 기본적으로 우선 가면 친박이 면박 주기 하면서 뭐 윤리위 넣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입당 자체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절차 다 감안해가지고 그럼 원내대표 뽑기 한 달 전에 무조건 이제 시동을 걸어놔야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역산하다 보면은 11월 초에 이제 이런 탈당 러시가 일어난 거였죠. 그럼 이 양반들은 몸은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내내 자유한국당 일만 고민하고 그랬던 거네.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그 탈당하신 분들의 변에 보면은 예. 바른정당에서 우리가 하려했던 시도들이 뭐 성공적이지 못해서 지지율이 예. 오르지 않아서 우리가 떠난다 이런 취지인데 아까 황 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뭐 근데 그렇게 당내 행사에서 제가 얼굴을 뵌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노력이라는 취지는 제가 절대 공감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싶은 부분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섭단체 숫자 채워주신 것에 예. 오히려 고마워야죠. 그러니까 역으로. 예,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런데 그 11월 15일 이후에 탈당했으면 국고보조금은 좀 넉넉하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근데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다음 제가 한 가지 네. 그냥 그거는- 사례를 밝히자면 다음 예. 주에 결혼하는 저희 홍보팀 네. 관계자가 있습니다. 예. 당직자가. 그런데 예. 남의 결혼잔치에다가 완전 제밥 뿌려놨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네. 앞으로 두고 네.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 뭐 그거는-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다 하고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액땜한 걸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남의 결혼식인데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하시고 죄를 뿌린 거는 축의금이라도 보내세요. 이준석 최고위원인 것 같은데. 저는 가서 네. 축의금 내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럼 하여튼 예. 뭐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혼은 축하드리고 예. 그 뭐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뭐 잘 결혼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그래야죠. 예. 예. 다만 그 이제 국민의당이란다. 저 바른정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명이서 근데 이제 이게 한 2달 동안 속되만 을러대다가 이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연구돼 있긴 한데 예. 당장 이제 땅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제 사람 좀 당황하는 모양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전당대회 13일이죠. 예. 오늘 이제 토론도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당대회 13일은 문제 없이 치러집니까? 뭐 저희 모바일 투표 형태로 할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뭐 무리 없이 치러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유승민 뭐 지금 출마자 수가 지금 이제 확 줄었죠. 확 줄었기 예. 때문에 뭐 전부 다 당선이고 대표는 유승민 네, 의원이겠죠. 대표 얘기죠. 예. 대표는 유승민 의원 된다. 예. 유승민 의원은 그런데 어떤 자강의 그 정신을 전혀 지금 바꿀 생각이 없는 거고. 뭐 자강을 하려고 했는데 자강을 11명으로 할 생각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목표 수정이 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려고 할까요? 우선 지금 이 탈당 사태의 여파가 어떻게 작용할지 우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 보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남들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른정당은 이미 예전에 13명 탈당할 때 한번 그 부스터 효과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수 있다. 이건 1000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1000명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인식이 좀 다른 것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에 대한 청산.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제명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친박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카르텔을 깨는 게 중요하고 첫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홍준표 대표 체제 자체도 봤을 때는 이건 청산의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게 네. 하태경, 네. 유승민 두 분 공이 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홍 대표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저런 형태의 보수는 답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양쪽 다 지도부 내려놓고 통합 전당대회 하자는 이야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걸 홍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낮죠. 홍 대표가 어떤 외부의 다른 일 때문에 어떤 대표를 사퇴하는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기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마 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고려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태경 의원은 아까 인터뷰하는데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보수 대통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죠. 그냥 아예 못을 받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태경 의원님 오히려 사석에서는 말이 그렇게 안 세신데 이 라디오만 잡으시면 무대 이게 체질이신가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선명성을 갖고 살아남든 네. 버텨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우선 저 진짜 이 주제를 네. 돌리기 전에 그럼 저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자강파 중에 완전 자강파니까. 그럼 내일 보궐선거도 있고 예. 지역구 열심히 준비해야죠. 네. 뭐 흔들림 없이. 저는 근데 사실 뒤집어 말하면요. 예. 제가 한국당에
가는 것도 뭐 자연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예. 오히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근데 별로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한 동일한 이유로.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예전에 새누리당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뭐 비대위 혁신 이런 거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그러면은 노선을 추구하는 노선이 내가 생각했던 보수 정당의 노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안 끌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점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회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니 뭐 그 의원님들이야 어차피 현역이시고 이제 뭐 정치를 이제 하셔야 예. 되니까 다음 임기에도 했지만 저는 앞으로 30년은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 뭐 여기서 각도 1도만 잘못 틀어도 그게 나중에 30년 뒤에 가면은 확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각도 잘 재서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정치라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한번 각도를 잘못 쟀어도 또 좀 있다가 조용히 또 각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그 각도 잘못 잡았다가 우왕좌왕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당 역사에 보면은 통합에 응했다가 네. 안에서 다시 싸우고 좀 규모를 갖춰서 다시 깨고 나오는 사례들도 있어요. 정의당도 사실 그랬던 거고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또 안철수 예. 대표가 새정치